최신기출 총정리. 깜찍이와 빠박이와 네모쌤, 그죠? 이렇게 셋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01번에 1번. 자, 이제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권을 받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민법에. 자, 이거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자,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항상 이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그러면 법률상 가족인 게 원칙인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201번에 3번. 자,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사건이거든요. 자,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 국민의 환경 보존 임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다. 목수해법의 순에 적합한 수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단도 맞고요. 목수해법 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있겠지만 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혼설 청구했을까요? 자,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 쓰레기를 막 버려가지고 냄새가 엄청 악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악취 관리 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막 그 전봇대에다가 카메라도 붙이고 해가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그래서 계속 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잖아. 그죠? 쓰레기 못 버리게 관리하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헌법성을 왜 청구했을까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람들이 야, 저기 악취가 나는 지역이래.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래도 뭡니까?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해? 그걸 관리하려면 지정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목수해법에 따라 이제 합헌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203번에 3번. 자, 국채에 관한 이거 소멸시효를 좀 알아야 돼요. 민법에. 자, 국채에 관한 소멸시효는 단기 5년으로 정해놨거든요. 5년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왜 국가채권만 단기냐 이거예요. 5년으로. 그래서 일반 민사채권자나 회사채권자에 비해서 너무 차별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민법을 좀 알아야 풀 수가 있거든요. 법원직에 나왔는데 법원직 민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은 이제 민법을 안 배우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는 거죠? 이거 독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위헌이라는 뜻이니까 위헌이 아니다. 즉 합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국채 소멸시효 5년 단기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왜 민사랑 왜 이거 차별하는 거지? 위헌처럼 보이죠? 합헌입니다. 이제 기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인 간의 채권은 이제 10년이고요. 그 상법상 회사 간의 채권은 5년이에요. 상법상. 그러니까 국채를 5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꼭 국가만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채권도 5년이고 회사 채권도 5년이거든. 그래서 다 5년짜리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중에서 그 밥값이라는 거 있죠? 밥값. 밥 먹고 내야 되는 밥값 이거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소멸시효 없어져 버리고 학원비 있죠? 여러분 학원비 외상으로 학원 다닌 다음에 돈 안 내고 도망 다니면 3년이면 이거 소멸시효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기 소멸시효가 되게 많아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심지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정도면은 1년 있고 10년 있으면 5년이면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5년이면 그렇게 짧은 거 아니다.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5년이면 중간 정도 되는 거니까 적당한 거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203번에 4번입니다.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요거 봐라, 요거. 우체국 보험금은 압류를 못하네. 압류를 못해, 압류를. 자, 그러면 이제 우체국 보험 가입자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를 차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하는 거 맞아, 차별. 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헌이고 없으면 위헌인 거죠. 그죠? 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이에요, 위헌. 아시겠죠? 예. 자,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우체국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은행은 10억, 좀 너무 크구나. 1억, 우체국 보험 1억. 근데 재산 1억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압류를 가해서 돈을 채권자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는 압류를 해서 A가 은행에서 받을 돈은 채권자가 A에 대한 채권자가 A가 은행에서 받을 돈은 압류를 걸어서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다고. 근데 A가 우체국에서 받을 돈은 압류를 못 걸고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 아니, 은행 채권하고 보험금 우체국 채권은 똑같은 채권인데 왜 우체국 국가가 운영한다고 얘한테만 우대하냐 이거지. 왜 얘만. 그죠? 그래서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위헌됐습니다. 왜 우체국만 압류를 금지해?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라고 특혜를 주는 거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자, 204번에 1번. 자,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러니까 재헌헌법이겠죠? 1948년 재헌헌법. 재헌헌법 당시부터 남자 여자가 같다고 헌법에 써 있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습니다. 자, 남녀차별은 조선시대 때나 있었던 거죠. 여자는 X, 남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조선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한제국 거치고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1948년에 재헌법 만들어졌는데 남녀 평등 이때부터 남녀 평등이었어요. 이때도 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헌법 때도 당연히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자, 204번에 2번. 자, 중원 취소 청구권에 소멸 사유나 제척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 중원은 취소 사유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네. 그럼 취소권에 행사에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된 거. 자,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자, 이건 이제 합헌입니다. 일단 합헌이에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합헌이고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이 법원직 구금이구나 이거.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6조 1항이 아니고 10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조에 따라서. 10조에 따라서. 자, 중혼이라는 게 뭐예요? 중복된 혼인이죠. 그래서 이제 A가 B랑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신고했고 혼인신고. 그 다음에 C하고 또 혼인해서 혼인신고한 거예요.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중혼을 했죠. 그럼 이게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예요? 아까 봤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혼인신고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예요. 무효 사유면 처음부터 다 이 중혼이 무효가 돼 버리는데 먼저 한 것만 효력이 있고 나중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 그런단 말이에요. 그 먼저 혼인한 사람이 나중에 혼인한 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영원히. 기간이 없단 말이야. 영원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합헌입니다. 일단 합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6조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를 따지는 건데 36조가 뭐냐면 그 혼인에서의 양성평등이거든요. 혼인 양성평등, 남녀평등. 자, 이게 혼인에서 남녀평등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평등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침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습니까? 남자가 두 여자랑 혼인할 수도 있지만 여자가 두 남자랑 혼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남자만 중혼된다는 게 아니라고. 여자도 중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건 여자건 중혼이 있을 때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남자는 중혼을 해도 되고 여자는 중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이게.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이게. 누가 남자만 된대? 남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양성평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니 첫 번째 이 혼인 신고자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이거를 취소할 수 있게 해버리면 이 두 번째 혼인한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일단은 유효는 유효인데 내가 이 혼인 신고를 한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언제 와서 취소할지 모르죠. 언제라도 취소하면 난 훌이 없어진단 말이야. 불안하잖아. 불안해. 불안해서 못 살겠다가 이 사건의 쟁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격권과 행복주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합헌입니다. 이건 합헌이에요. 자, 여러 논점들이 있었죠. 자, 205번의 기억번. 자, 수용자의 배우자가 면접할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여보 나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가 접견을 할 때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안 돼. 자, 이건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자,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야 된다. 자, 이거 맞아야 틀려. 키워드 하나 안 친구 하나 있는데.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거든. 평등권 침해. 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때 비례 심사. 자, 맞아야 틀려. 이러면 답 나온 거지 이제. 아니죠. 평등권 심사는 자의금 심사입니다. 자의금 심사예요. 네. 자, 됐죠?